first Vice Minister at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Dr. Kim previously served as Senior Economist at the World Bank, Deputy Secretary for Economic Policy for the Presidential Office, and Vic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lease join me in welcoming Dr. Kim Yong-bum to the podium.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재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코리아 이피션시로 저는 발표를 하고 여러분은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런 아주 프레스티지스한 이벤트에 와서 발표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제가 평소에 멘토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401 이사장님 계시고 우리 정광 이사장님 계시고 유장 이사장님 계시고 여러 제가 멘토로 삼으신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또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영광이기도 하고 참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기서 슬라이드가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요즘 키워드니까 코로나19가 가져온 그런 변화 그리고 어떻게 정부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왼쪽에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를 지금 현재 상황을 한 서너 달 동안의 상황을 한번 한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봉우리가 중국입니다. 중국이란 봉우리가 가장 먼저 2월 달에 취소됐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사그라들었고 밑에 조그맣게 있는 게 이제 한국입니다. 두 번째 아주 작은 봉우리로 있는 게 한국이고요. 우리는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날 때가 900명이었습니다. 하루에 909명. 그때 우리는 많이 놀라고 그랬지만 글로벌리 보면은 한국 봉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높은 그 봉우리도 이렇게 좀 잦아들어서 아직도 좀 위험이 있지만 작은 거고 두 번째 가운데쯤에 있는 큰 봉우리 두 개 정도가 유럽입니다. 유럽이 두 번째로 이제 3월부터 큰 아웃브레이크가 터져서 거기 이제 유럽에 나와 있는 나라들이 독일과 이태리인데요. 이태리가 굉장히 큰 고생을 했죠. 근데 특징을 보면 중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왔던 유럽도 그렇고 종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좀 사그라든 소위 말하는 이제 봉쇄를 통해서 수습을 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약간 늦게 늘어났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과 이 그래프가 이제 여러 나라 상황을 담다 보니까 단위가 다릅니다. 왼쪽은 1000명 단위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10,000명 단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브라질, 인도는 이 세 개 나라는 오른쪽 스케일을 보셔야 되는데 미국은 상당히 특이하게도 같은 웨스턴 국가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 이 종 모양으로 지금 수습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3달째 옆으로 이렇게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더욱 우려스러운 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근에 다시 이렇게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종 모양으로 한 달 정도 락다운을 통해서 수습을 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나라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밑에 있는 게 이제 인도고요. 더 위로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게 브라질인데 이런 소위 이머징 마켓들은 아직 종 모양으로 피크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이머징 마켓이고 그 다음에 인구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제 팬데믹이 가져온 그런 그 충격에 따라서 어떤 이제 그 사태가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가장 낮은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IMF가 4월 달에 전 세계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그때 전망을 해서 많은 사람들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한 수정 전망에 보면
그 마이너스 3%를 다시 마이너스 1.9%포인트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해서 전 세계 성장률이 마이너스 4.9%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만 해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980년부터 편지하고 공표해 왔기 때문에 그 이전 통계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너스 4.9%는 대공황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나라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표시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표시한 좌표인데요. 성장률이 왼쪽으로 보면 절대적인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4%, 10%까지 이렇게 스케이터도 돼 있고 이렇게 밑으로는 당초 전망, 올해 1월달 당초 전망에서 얼마나 떨어졌나를 보여주는 그 두 개의 좌표 가지고 나라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오른쪽에 한국이 있습니다. 제일 가장 오른쪽에 가장 마이너스 2.1%니까 절대치로도 마이너스 중에서는 제일 제일 성장률이 좋은 편이고 당초 전망보다도 가장 덜 떨어진 나라로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일종의 아웃라이어가 되어 있는데 OECD가 이 한국을 최근에 6월 10일 날 수정 전망을 하면서 노터블 아웃라이어다. 눈에 확 띄는 주목할 만한 특이한 국가다. 좋은 의미로 아웃라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코로나 충격에 따라서 각 나라가 취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특히 이제 재정 정책을 보면 재정 정책 크기가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재정 정책의 크기가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GDP 대비 피스컬 스티뮬러스의 규모고 밑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제 1사분기 성장률입니다. 보통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다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수록 그러니까 경제 충격이 클수록 그리고 밑에 이제 점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것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입니다.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확진자 수가 많고 그건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에 영향을 극심하게 받고 있는 나라고 그럴수록 성장률은 더 떨어질 거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은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높을수록 피스컬 스티뮬러스는 커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이렇게 현상인데 한국은 성장률 마이너스 1.3%도 아주 딥하지 않고요. 밑에 있는 점 보면 10만 명당 우리가 한 24명 정도 됩니다. 지금 확진자가. 그래서 아주 낮은 그룹에 속해 있는데 한국의 피스컬 스티뮬러스 규모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큰 피스컬 스티뮬러스가 이제 중간 정도로 돼 있잖아요. GDP 한 14%를 넘는 그런 수준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의 직접 충격, 코로나의 확산 정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의 강도에 비해서는 한국의 절대치 자체도 작지가 않고 그런 상대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피스컬 스티뮬러스를 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맥킨지가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오면은 각 나라가 어떤 단계를 거쳐 대응을 할까를 이렇게 몇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정리했는데 먼저 제일 1차적인 과제가 리졸브를 해야 되겠죠. 그게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리질리언스라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1차적인 수습에 그치지 않고 이제 2차, 3차 이렇게 번지는 경우에 일단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계속 그렇게 이걸 지탱해내는 그 리질리언스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전 상태로 어느 정도 이제 복귀하는 그런 리턴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팬데믹이라는 것이 한 번 오고 그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다시 팬데믹이 올 때를 대비해서 제도를 리이미지네이션하고 리폼을 해야 된다. 이런 단계 5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진정한 넥스트 노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지금 1단계에서 3단계 정도 어딘가에 와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단계지 어느 나라도 지금 4단계, 5단계까지 그렇게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몇 가지 좀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탐 프리드만은 이제 코로나가 얼마나 큰 충격인가.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그래서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라는 말도 했고, BCAC가 말이 안 맞으니까 BCAD라고 이렇게 말을 고치는 사람들은 after disaster란 말도 하고, BCAAD란 말도 하고, BCAC. 분명한 것은 아주 정말 큰 폴트 라인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신저 같은 국무장관 같은 국제 질서의 영원한 재편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말도 했고, 리차드 하스 외교협회장은 미 중심주의든 기존 질서가 가속화된다. 어느 정도의 이 크기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서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이 불가피하다. 이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극미하고 우리가 그냥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여기 있는 코로나 왕관이, 코로나가 있는 지금 확대된 모양이 있지만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정말 극미하다고 할 수 있는 바이러스 하나가 모든 영역에 정말 업히버를 초래하고 있는 그런 지금 국면이고, 그 변화는 정치 사회뿐만 아니고 경제, 금융시장, 글로벌 질서까지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즉각적인 게 이제 가장 큰 즉각적인 충격이 고용입니다. 고용 시장에서 소위 말한 인퍼슨 비즈니스, 대면한 쪽에 서비스 쪽에 즉각적인 충격이 오면서 각 나라의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고, 왼쪽에 보면 ILO가 각 권역별로 이제 실업자 전망을 해놓은 게 있고, 지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제일 놀라고 있는 통계가 미국의 고용 통계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미국이 잘 돼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지금 한 8주 동안에 한 700만 명 정도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 그런 놀라운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4,700만이라는 숫자는 이전 어떤 식의 타임 시리즈하고는 도대체 표준 편차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까 말한 대로 아웃라이어 상태일 정도로 이번 충격은 매시브하고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슬라이드가 제가 볼 때 무엇보다도 이번 위기는 헬스 크라이시스인데요. 보건 위기로 시작됐는데, 보건 위기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디맨드 샥과 서플라이 샥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디맨드 서플라이 샥이 동시에 온 굉장히 드문 복합 위기인데, 그래서 이코노믹 크라이시스가 당연히 온 거고요.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모든 경제 지표들이 밑으로 추락하는 그런 이코노믹 크라이시스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이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라는 것은 기업이나 가게의 수입이 줄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로 전이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까지 전이가 되면 사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자체가 또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로 다시 이제 피드백 루프가 작동을 하면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업까지 영향을 받는 이코노믹 크라이시스가 강화될 거고, 이 이코노믹 크라이시스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까지 이제 중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셜 폴리티컬 크라이시스까지 이어지는 정말 경제 사회 정치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가 있고, 그래서 각 나라들이 사실 어쩌면 지금 재정 당국이나 중앙은행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어떻게든지 헬스 크라이시스에서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단계에서 좀 차단해 보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좀 미국의 이제 내부 소요나 이런 걸 보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까지는 지금 페드나 이런 쪽에서 별로 번진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운동을 보면 소셜 폴리티컬 크라이시스로 바로 번진 그런 그래서 그게 헬스, 이코노믹, 파이낸셜, 소셜 폴리티컬 크라이시스 그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벌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셜 폴리티컬 크라이시스 단계까지 지금 심각한 단계로 번져 있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 can't breathe라는 게 조지 플로이드가
그 경찰이 이렇게 그 숨통을 조여오니까 즉각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겠죠. 숨을 쉴 수가 없다. I can't breathe.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어가면서 I can't breathe란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의적이죠. I can't breathe라는 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이렇게 브루탈리티에 뭐 이렇게 그 목숨을 잃은 건데 그렇게 전 미국에 걸쳐서 아니면 다른 나라 웨스턴 나라나 전 세계 국가들까지 다른 나라들까지 그게 레조네이트가 될까 이번 사태가. 근데 그거는 아마 경제적인 그런 양극화나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I can't breathe라는 것이 내 처지가 지금 숨을 쉴 수 없다 이런 거에 공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적인 그 충격이 그럼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여러 나라들의 성장 궤적에 어느 정도 충격이 발생했고 어떤 궤적을 통해서 어떤 그 트래젝토리를 보였는가를 그려준 것인데요. 뭐 거의 모든 나라가 2008년, 9년에는 깊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성장 궤적에 큰 그 이렇게 변이가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제일 위에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빠르게 이전 성장 경로 그 흐름에서 그 기울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성장 궤적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밑에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깊은 그 추락을 아니 뭐 이렇게 마이너스 역성장을 한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우상향의 슬로프로 성장을 하는 그래도 이 당초 트래젝토리는 놓쳤지만 그래도 낮아진 트래젝토리에서도 성장 궤적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성장 궤적 그 트래젝토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렇게 횡보를 하고 이렇게 로스트 데케이드가 분명한 그런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 9년 글로벌 위기부터 이제 흔히들 유로존이나 그런 그 로스트 데케이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 팬데믹 위기가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것이냐, 잘못하면 또 어너더 로스트 데케이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동성 측면에서 중앙은행이 취한 정책들의 그 정책들을 정책 속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의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왼쪽은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각국 중앙은행들이 취했던 금리 인하를 한 그런 그 시기별 금리 인하를 했던 이렇게 시기와 금리 인하의 그 계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이전보다도 그러니까 0% 제로 금리까지 이를 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를 거쳐 제로 금리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불과 이전에는 500일 정도 걸쳐서 금융위기 때는 제로 금리가 됐습니다. 1년 반 이상이 걸려서 제로 금리까지 됐는데 이번에는 불과 70일 만에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제로 금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는 충격도 즉각적이었지만 정책 대응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슬라이드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세계 중앙은행들의 자산 규모, GDP 대비 자산 규모를 보여주는데 이게 양적 완화의 이 정도, 그다음에 시기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케일이 두 개인데요. 왼쪽이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과 ECB는 왼쪽 스케일을 보셔야 되고 BOJ 일본 중앙은행은 오른쪽 스케일을 봐야 됩니다. 워낙 그 GDP 대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시작했다가 글로벌 위기 이후에 Q1, Q2, Q3를 거치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합니다. 저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가 미국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계속 채권 매입을 줄여 나가면서 그래프가 GDP 대비로 낮아지고 있다가 가장 최근에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머리를 치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BOJ인데 BOJ는 중간부터 이렇게 이제 급속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 시기에 아베노믹스에 따라서 대량으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서 이렇게 확대가 돼 있고요. 보시면 무려 아베노믹스 시작 전에 40%가 안 되던 GDP 대비 자산 규모가 지금은 120%에 훌쩍 넘을 정도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 면에서 참 특이한, 그래서 양적 완화의 크기뿐만 아니라 GDP 대비 기준으로도 다른 뭐 ECB나 페드에 비해서도 월등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양적 완화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CB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화살표로 돼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메리오 드라기가 whatever it takes라고 해서 처음으로 ECB 이제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할 때고요. 두 번째 페이스를 통해서 양적 완화를 상당히 확장을 해왔고, 정리해 드리면 페드 양적 완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한테 관심이지만 사실은 페드가 GDP 대비로 보면은 아직도 자산 규모가 그렇게 다른 두 개의 중앙은행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결국 중요한 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최근 몇 달간의 자산 매입인데 최근 한 3달을 놓고 보면 ECB나 BOJ에 비해서 페드가 월등히 더 대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달간 페드가 2.3 트릴리언을 샀는데요. 2.3 트릴리언. 3달간 시장에서 2.3 트릴리언의 채권을 매입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하루 평균 35조 정도를 35 빌리언을 사들인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가져온 국제 금융 질서의 좀 충격은 코로나 책임론으로 G2 간의 갈등이 제일 지금 도드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어쩌면 G0 글로벌 리더십의 시대가 정말 우리 앞에 도래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전 트레이드 워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전방위적이고 더 악화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미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평가가 월등하게 지금 최근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두 나라 사이에 가장 최악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인상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가운데 슬라이드인데요.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미국의 큰 정치적 이렇게 지형에 따라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 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라는 본인의 출세작에 보면 왼쪽 그래프 비슷한 게 많이 나오죠.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자산의 역사적 시계열,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피케티는 10%대 90% 비교도 하고 수많은 그래프가 책에 나오지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메인 티시스에 보면 이 비율이 전쟁 같이 큰 사회적인 충격이 있을 때 오히려 낮아졌다. 그래서 이 지표로 보면 그런 큰 경제적 충격이나 샥이나 크라이시스라는 것이 이니퀄리티가 오히려 개선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제 좀 희망적인 그런 말을 또 하긴 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산이 파괴돼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리폼 메저스가 나와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현상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번 충격이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 그런 큰 충격이 있을 때마다 글로벌 가버넌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월드워 1 다음에 리그 오브 네이션스가 나왔고, 월드워 2 다음에 UN 브레튼 우드 체제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뭐 거기에 버금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가버넌스가 조그만 가버넌스가 하나 나왔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20라는 글로벌 프리미어 협의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충격이 결국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의 서비스 쪽에 그 에이시메트릭한 그런 큰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1차 아까 말한 대로 위기에 대량 실업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대량 실업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어떤 비대면 온라인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전직을 할 수 있도록 세이프티 넷을 좀 강화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용보험망을 확대하고 전직 훈련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그 프로그램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K 뉴딜인데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대공황 대공황 때 나왔던 루즈벨트의 뉴딜이라는 거기서 이제 인스피레이션을 얻어서 뉴딜이라고 한국판 뉴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딜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 대공황 이후에 1년에 미국에 취한 여러 종합적인 정책 대응 프로그램을 뉴딜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3R로 많이 표현합니다. 릴리프, 그러니까 위기를 그렇게 그 고용 충격을 해소해주는 릴리프, 그 다음에 리커버리, 그 다음에 리폼, 이 세 가지 3R로 딜을 말하는데, 한국판 뉴딜도 지금 필라는 두 개 있습니다. 디지털 쪽으로 이제 비대면이나 데이터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혁명 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구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그 위기가 가져온 그 하나의 그 어웨어니스를 좀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수공통 그 전염병이 이렇게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팬데믹까지 번진 거는 결국 기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그 자각이 있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가속화해야 되겠다, 그런 반성과 결의로 그린 뉴딜이라는 파트를 만들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쪽에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고용이나 이런 사회 안전망 같은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고용 안전망이라는 밑에 파운데이션을 밑에 깔고 뒤에 이제 그 사업으로는 필라는 디지털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필라로 그렇게 대응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밑에 있는 그 왼쪽 그림이 이제 이 파이어 익스팅기셔인데, 불을 꺼야 되는데 유엔이 이제 그래도 제일 광범위한 그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국제 기구인데, 지금 이 그림은 이제 파이어 홀스에 지금 홀스가 뭐 이렇게 꼬여 있죠. 그래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작동을 잘 안 한다는 그런 상징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팬데믹이라는 팬데믹은 문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번져 있고, 전 세계가 좀 이 아웃브레이크를 잡아야 이동도 다시 재개되고, 팬데믹이 이렇게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한 나라가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어떤 것보다 글로벌 리더십이나 글로벌 코디네이션이 코퍼레이션이 필요한데, 컨서티드 글로벌 리스폰스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시기인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G0라는 그런 그나마 있던 그런 멀티레터럴리즘이 더 약화되고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컨서티드 글로벌 리스폰스가 나올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안타깝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나 호주 같은 미들 파워들이 조금 더 연대를 해서 그리고 이들 나라들이 다행스럽게도 조금 더 나은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들 파워 리더십도 이런 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코퍼레이션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거기에 컨트리뷰션 할 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쥐고 가고 있는 힘겨운 마치 시지프스 같은 그런 그림인데요. 이카노미스트 잡지에서 저희가 빌려온 것인데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잘 대변해 준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어쩌면 그래도 이런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이 서울 한복판에서 뭐 마스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거리가 보통 때보다 좀 넓게 돼 있고 참석자도 부득불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정도의 그리고 오전에 제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글로벌 대단한 그런 쟁쟁한 정상급 사람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